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로만 보면 연중 최고치 수준에 있는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개인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테마별로 보면 개인들 2차 전지주 계속 사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7만 전자에서 약간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들 2차 전지도 사랴, 삼성전자도 바치랴 바쁩니다. 화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의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또 고용 역시도 냉각되어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이사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10일 그리고 11일에 발표될 예정인 CPI와 PPI 지수에 주목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미 국채 발행 규모 증가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조정장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역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대응책 저희 서울경제TV 증시 8, 증시 9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도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시의 김세영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업데이트를 좀 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가 막판에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4일째 조금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 또 발표가 된 게 하나 있죠.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이 월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증가를 해주면서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18만 7천 개로 발표가 됐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직전 월인 6월에 20만 9천 개보다 큰 폭으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3.5%로 집계가 됐죠. 전월에는 3.6%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난 4월의 이후에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노동시장이 식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0.4%로 연율률이 4.4%를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 모두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준이 조금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연일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장중에 4.2%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3일 장중에 또 4.3% 가까이 뛰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했는데 간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모습을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점차 심해질 거다.
그리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는 만큼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도 확인이 가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점차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봤을 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일단 미래 수익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서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기업의 현재 가치보다 조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AI 열풍 등에 힘입어서 올해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오른 성장주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120달러를 조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죠. 한동안 조금 잠잠했었던 이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여러 차례 조금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다시 또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또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또 오펙 플러스의 계속되는 이제 감산과 또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가 상승을 다시금 부추기게 되고 또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 정도 가까이 되고, 현재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2%에 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라든지 고용은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가 상승이 점차 물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물가 발표가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월트 디즈니, 또 UPS, 일라일리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만 거의 끝을 향해 실적이 발표가 달려가고 있는 만큼 또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전망인데, 앞으로 남은 실적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 패드워치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일단은 동결로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세영 전문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 유가도 꿈틀거리고 지금 미국에서 고용도 실업률이 3.5% 그러면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고용 시장이 지금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뭐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지금 서로 뭐 싸움이 계속적으로 확전되는, 본토에까지 계속적으로 드론 공격이 있고 그래가지고 곡물 쪽도 지금 문제가 가격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CPI 이렇게 발표될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밑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어놓고 본다고 하면은 금리 쪽에서 약간 주식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애플이 주가가 뭐 너무너무 많이 빠졌네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조금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 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아이폰과 또 맥, 아이패드 매출이 점차 줄어든 점이 조금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면서 오늘 장도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죠. 시총 3조 달러를 무너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애플이 주력 제품으로 밀었던 스마트폰 회복이 점차 더딘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를 조금 밑돌았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 3분기 역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도 주가가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애플과 또 반대되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의 주가가 8% 넘게 이상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아마존에서 발표가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인 8.3%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 예상치를 웃돈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고 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11%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분기 만에 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분기 매출도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웃돈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장도 8% 넘게 올랐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3분기 실적도 아마존이 조금 기대가 되어지는 만큼 아마존의 주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애플, 아마존에 이어서 니콜라의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어지면서 또 최고 경영자의 사퇴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어지면서 오늘장 26% 넘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죠. 유럽에 살고 있는 가족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 경영층의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조금 우려가 발생을 해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오늘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날 이사회 같은 경우도 신주 발행을 이미 또 승인을 했죠. 보통 신주가 발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구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도 주가가 니콜라 같은 경우 2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2달러대로 조금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니콜라에 의해서 이어서 또 자동차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Y 같은 전기차 소유주 3명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를 했다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냉각이 되면서 2% 넘게 빠졌는데 니콜라 또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아 루시드 같이 전부 다 주가가 자동차들도 주가가 오늘장 또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바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화력이 조금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애플, 뭐 아마존, 애플은 실적이 뭐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성장주들이라는 게 사실은 한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형성됐던 건데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아마존 같이 오히려 성장을 생각보다 더 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차 전지주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면서 개인들이 마저 삼성전자까지 사니까 화력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라 오늘 장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뭐 요즘 재미가 없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3,800만 원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에서 좀 엇갈린 판결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이벤트 없이 주가가 행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충분히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 지표들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긴축 완화의 흐름이 연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시세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도 하나 이슈가 더 있었죠. 자, 보통 이제 트위터의 상징이던 파랑새 로고가 X로 바뀌었었죠. 이번에 트위터의 X 로고 변경도 이제 그동안에 트위터가 좀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로고를 X로 바꿨는데 지금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 정도 가까이 감원하는 긴축 경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운 트위터 로고를 전격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미 트위터 같은 경우는 법인 X에 종속된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X의 브랜드 아래로 또 트위터를 위치를 시켜서 새로운 슈퍼 앱을 구축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내비쳤냐면 앞으로 이 X 자체 암호화폐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냈었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X 결제 수단으로 좀 쓰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은 또 9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100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가 이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X의 슈퍼앱의 결제 수단으로 정할 것이다 라는 정확히 이제 정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는 방향이고 또 도지코인의 쓰임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도 조금 미지수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B2 2조 원대로 폭증이라고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 매매 역시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헤드라인에서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뭐 2차 전지, 뭐 주식이 종목이 2차 전지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주도 주고 앞으로 또 미래 가치까지 더해져서 뭐 2차 전지 쪽에 집중, 뭐 본인의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서울경제 TV 보시면서 그럼 뭐 앞으로는 계속 2차 전지로 그냥 고고싱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항상 보면은 잘 나가고 또 잘 나갈 때 올라타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또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이제 정권 당국에서도 규제가 들어옵니다. B2가 2차 전지 쪽만 2조 원대 정도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거죠. 빚을 내서 연끌 B2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거래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10개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2차 전지예요. 그럼 10위권 밖은 아니냐. 10위권 밖도 상당 부분이 또 2차 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잘 나가는데
배종찬 소장이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몸조심해야 되거든요. 부자 몸조심하듯이.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금융당국도 계속은 좀 심하다, 과열돼 있다, 계속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차 전지를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손절하느냐, 그건 아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하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럼 자산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뭐냐?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한 종목만 찍어줘. 그런데 뭐 그걸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선이다, 또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방산도 있고 운송 쪽도 있고, 과연 무엇이 2차 전지의 이 대체 종목이나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사실 집중적으로 파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나무도 봐야 되고 또 숲도 봐야 되고, 아니 그럼 그 투자가 괜찮겠어요? 어떻게 수익을 올리겠어요?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 이틀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2차 전지를 통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뇌구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2차 전지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급등락이 강한데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쪽 주도주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인기 많고 앞으로 미래 가치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체주는 도대체 어떤 섹터군들이 있는지,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자, 그럼 2차 전지 대체에 대한 수혜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일단 이 2차 전지에 대한 분석부터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헤드라인 키워드로 잡은 것이 이 2차 전지 강풍 속에서 B2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신용거래 잔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화면을 보시더라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말 그대로 2차 전지 삼형제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LN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6개 종목이 올라가 있다. 그다음에 또 10위권 밖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를 아예 그만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런 위험성이 이제는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권에서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신용거래 잔고 융자에 대한 이율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이제 투자할 때 보면 전거금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일반적으로는 뭐 20%, 50%, 100% 다양하지만 이제는 이 2차 전지가 과열되다 보니까 전거금도 다 100% 필요로 한다. 이런 이제 정권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2차 전지에 대한 거래 환경, 또 투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뭐 비판하고 왜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 갈 길을 막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만큼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뭐 이제 우리가 지금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글쎄 뭐 주가가 급락할 일이 있겠어? 미국 연준도 그렇고 아주 불확실성이 뭐 더 확대되기보다는 좀 거쳐져 가는 단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심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아직 괜찮을 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 B2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광풍은 상당히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라는 점을 우선은 집중적으로 개인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는 허들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들을 문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뭐 2차 전지를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하면서 한 종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직접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최근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급등과 우상향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한 종목에 다 넣어서 싹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앵커로서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공감이 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아니 나 2차 전지에 3개월치 보너스를 다 넣었더니 큰 수익을 봤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투자자들은 굉장히 괴롭고 나는 왜 그게 끼이지 못했을까 하는 일종의 포모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Fearing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명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30년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특정 종목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투입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후회 없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 25에서 많으면 한 40% 그 정도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매도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공매도 세력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8월 10일에는 MSCI 지수 편입까지도 예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뭐 일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투자 기관에서도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차트 표를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공매도 잔고 금액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부터는 좀 더 이전입니다. 지난 이제 7월 18일이고 가장 위에 이제 상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의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가장 가까운 8월 1일이에요.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공매도라는 것은 이걸 공매도를 하는 사람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공매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뭐 숏 커버링도 있고 숏 스퀴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반발합니다. 공매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데 오히려 베팅을 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불법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시장 이제 조성자의 경우에는 굳이 이 기존의 일반 투자자들하고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의 에코프로에서 자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또 포스코 홀딩스가 끝나고 나면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LG 화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현상은 전이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쫓아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일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는 이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걸 날짜까지 정해서 15일 이내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15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모건 스탠리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요즘에는 AI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 상황으로부터 한 15일 내면은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기관들은 빠져나갈 수 있거든. 하지만 개인들은 그대로 있다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쫓아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매도 미국처럼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좀 제한을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지켜야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만을 보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죠. 자, 그럼 대안주로서는 어떤 섹터군들이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차피 주도주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고 또 시총 규모도 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규모가 큰 종목들이고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쏟아내는 2차 전지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올라가다가 또 주춤. 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사정이 좋지만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2차 전지의 대안으로서 여력이 없다. 그것까지 품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다.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전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2차 전지로 남는 그 투자 여력을 품어낼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이나 또 전선이나 또는 운송 쪽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에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주도주 없이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다른 섹터군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조선, 전선, 운송 쪽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4배, 5배 뒤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 종목들을 누구든 다 원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1.5배나 2배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어디냐. 물론 다양한 우리가 뭐 소비 관계되는 뭐 산업 섹터나 종목도 있을 테고 뭐 기술주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종목들이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삼성중공업과 HSD 엔진 이 그래프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래프 차트만 보더라도 불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거의 뭐 1.5배 가까이 또 그리고 한 20% 가까이 그렇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냐?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확실성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결국 실적이 히트다 히트.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완전 삼성중공업도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상태도 아직 의기소침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1분기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았고요. 흑자를 기록을 했고 2분기도 좋았고 내년까지도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특별한 구조의 선박들, LNG,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 FLNG까지도 삼성중공업은 소화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HSD 엔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HSD 엔진을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조선의 강자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하나오션이죠. 강자. 네, 그렇죠. 하나오션이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될
그룹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라. 방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조선까지도 이제는 겸비돼 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HSD 엔진을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SD 엔진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 점유율도 2위인데다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세계 최초가 붙으면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세계 최초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세계 최초의 이중연료 저속 엔진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HSD 엔진이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친환경 또 발전 설비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품으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 이야기를 하는데 LS 전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는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근데 LS 전선 아시아도 우리가 자꾸 새만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잼보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새만금 이야기 왜 하세요? 상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만금 쪽은 잼보리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2차 전지예요. 근데 이 LS 전선 아시아가 새만금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1조 8,400억입니다. 정확하게는 투자를 했고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이 새만금에 상당히 또 LS 전선 아시아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합이 돼 있는 회사가 협력 회사가 LNF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LS 전선 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몇몇 회사가 있는데 루닛입니다. 루닛이 뭐냐면 말 그대로 AI 반도체죠. 또 AI 분석이 가능한 회사인데 암 치료와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이 알려진 정도에 비하면 주가가 높습니다. 이용한 의료기술 개발 기업인데 지금 서서히 이제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립경찰병원 AI 솔루션을 공급해서 공공의료 도입이 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장암 예측에 대해서 학회와 이제 그 결과물을 공유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바이오나 의료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연 저게 진짠가? 그러니까 막 뭐 첨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자꾸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루닛의 경우에는 서범석 대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기술력을 또 키워왔던 스스로도 마치 예전에 그 안철수 안됨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운송은 HMM입니다. 글쎄 HMM 우리나라 대표적인 운송회사인 건 알겠는데 HMM이 뭔가 주목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자 7년 만에 이제 매물로 나옵니다. 시총이 한 9조 원의 해운사인데 지금 유력 인수 후보로 SM그룹, LX그룹, 동원그룹인데 SM그룹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SM그룹 회장이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 이 대한민국 대표 넘버원 운송회사가 되는 거다. 인수가 되는 이 결과와 그리고 얼마나 모기업에 투자가 있냐. 물론 이제 성장의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만 하여튼 변화가 있을 때 그 종목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을 강조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그동안 눈독을 들였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의 대안으로서 주목받는 게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과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증권에서도 그런 투자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하나시스템이고 HD 현대중공업에도 지금 센스 그다음에 분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HD 현대도 있는데 이제는 같은 계열이죠. 하나오션까지도 이걸 이제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가능한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것도 추가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많이 과열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쪽 한번 살펴보니까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대안으로 볼 만한 종목군들, 섹터군들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다양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코너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센티멘털로 하이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펀더멘털로 신세계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하이브 최근에 말이죠. 주가가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이제 조정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 업종도 가고 이쪽 테마도 가고 이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엔터주도 고개를 약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G도 주가가 이랬고 하이브도 녹색이죠. 주가가 이렇게 번쩍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YG도 그랬고 하이브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에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SM은 최근에 밑에서부터 약간 미리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먼저 걸려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업종 최선호주다 이렇게 아주 치켜 올리는 리포트를 냈어요. 2분기 매출은 13%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 이렇게 빠지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가면 사실은 수익성도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BTS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 비용 이런 거 하고 위버스콘 관련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려면 비용이 좀 덜 올라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좀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화제성 높은 아티스트의 소속이 대부분 이쪽 하이브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세븐틴이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세븐틴이 앨범을 만드는데 사상 최대 지금 앨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보 10집 나간 것도 있지만 구보 지나간 거죠. 18종까지 해가지고 역대 최대 앨범 매출 기록을 이제 기록할 거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전국 뉴진스 이런 관련되는 이벤트가 지금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면서 하이브에 대해서 계속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새만금에서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전주에서 축구 경기까지 경기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서 무슨 이제 K-팝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걸 하려는 공연 같은 걸 하려는 모양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관련돼서 하이브가 좀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과연 할지 말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이 하이브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좋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거에는요. 눈에 띄는 아티스트의 성과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티 레이블 전략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러 아티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솔로면 솔로, 그룹이면 그룹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월드 투어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인
새로운 P가 수혈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로 들으면 이게 해석을 하면은 옆집 사는 이제 애죠. 옆집 사는 소년을 얘기하는 거고 또 보이걸, 플레디스, 걸그룹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24년 가면서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추가해서 볼 거는 팬 커뮤니티입니다. 위버스 여기에 입지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고 기능도 추가를 하는데 그래서 MAU, Monthly Average User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매달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매달 우상향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구독 서비스도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는 거죠. 이제 구독 경제 같이 유튜브 같이 구독을 하면은 계속 알림이 뜨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뒤에서는 커뮤니티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기회를 좀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피크 6월 22일 날 31만 2천 원대에 있다가 주가가 쭉 이렇게 내려왔죠.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내려오다가 24만 6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조금 고개를 한번 들어봤어요. 거래량이 좀 올라왔죠. 고개를 한번 들어왔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사입니다. 엔터주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제 눈에는 이제 하이브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금 맞고 조금 고개를 들려고 반동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그렇게 싸지는 않죠. 낮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온 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내년 보고 주가는 조금 고개를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현재는 중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봐야죠. 이익이 비용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익이 좀 줍니다. 이익이 줄이기 때문에 PER은 좀 높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PER, YG엔터나 SM이나 JYP 여기가 23배에서 31배 이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하이브는 비용 요인이 일회성으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과대적으로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PBR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BR로 보시면 YG엔터 3.1, 하이브 3.8, SM 4.2 그러니까 거의 뭐 평균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그런 수준인데 JYP엔터 9.7 이거는 좀 많이 높아 보이네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괴리율은 25%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 분위기 좋았던 엔터 중에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차트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바닥 쳤나 신세계 이렇게. 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매기가 약간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까 하이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쪽 리테일, 백화점 쪽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백화점보다는 면세 쪽을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세 쪽에서 호텔 신라 이것도 좀 넣어봤고요. 현대백화점, 호텔실, 현대백화점은 주가가 7월 초부터 반등을 해서 한 달간 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신세계에도 7월 초 이후에 조금 늦게 반등을 해가지고 현재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사이클로 지금 움직임은 있고요. 좀 처져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성장성 대비 주가 하락이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쪽 백화점 쪽이 성장성이 나쁠 거다. 이익이 지금 처지고 있다. 너무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신세계가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고 면세점도 하고 센트럴시티, 강남에 가면 센트럴시티라고 해가지고 거기 호텔도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임대 사업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백화점이 한 58% 정도 그 매출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반에서도 좀 잘하고 있고 백화점에서 이익 내려가는 거, 매출 내려가는 거 거기에 지금 수익성 하락 요인에 대비해 가지고 면세점 쪽에서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이걸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세트럴시티에서 양호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전체적으로 백화점도 24년에는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보릿고개의 말미다. 이래가지고 인천공항 면세점
3분기에 이제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장 효과 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닥치고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아주 하단입니다. 이 PER로 보시면은 성장성 대비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 했죠? PER 5.4배밖에 안 됩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 47% 아주 많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이브, 펀더멘탈로 신세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CPI와 PPI 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2차 전지주 급등락에 투자자들이 다른 대안주를 함께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조선과 전선, 운송 등의 섹터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눈에 띄는 아티스트들의 성과, 하이브와 그리고 바닥을 쳤나라고 궁금증을 야기한 신세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